자, 이제 이게 제 질문 주신 종목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환사채 그리고 종목 주가의 관계입니다. 자, 전환사채 BW 메자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메자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 이거 잡주 패턴, 여기에도 가장 작전 세력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BW 신주 인수컴포사채, 전환사채, 그리고 삼자 배정 요런 걸로 해가지고 작전 세력들이 장난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CB, BW 전환 청구 이런 이제 작전 세력에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전 세력에만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 자, 최근에는 이 CB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BW 같은 경우 요즘에 잘 안 쓰죠. CB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게 전환 사채 발행이잖아요.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한번 전환사채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올 4월 달에도 2265 대규모의 큰 규모죠. 큰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또 있었습니다. 2회차 이렇게 발행이 있었죠. 그러면 2200억의 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래 들어가지고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라고 하면, 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 관점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투자 유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꿨다고 했죠. 이렇게 12 투자 유치, 발행사 우위로 그래가지고 모멘텀 높은 기업에 KG 모빌리티에서 이렇게 다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요. 3빌리언의 경우도 12 발행 투자 유치. 이거 뭐 별 볼 일도 없는 KG 모빌리티 자동차죠. 이제 요런 애들까지 해서 근래는 다 이런 식으로 투자 유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투자 유치, CB 투자 유치, 나우로보틱스 투자 유치, 그렇죠? 이렇게 다 투자 유치라고 관점을 이렇게 바꿔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늘어나는데, 얘도 결국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가 되면 이제 주가 물량이 늘어나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걸 우려를 했었는데, 근래 같은 경우 이게 아니라 모멘텀, 이게 올라갈 건수가 제대로 된 건수가 있느냐라는 거, 여기다 포인트를 더 둔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실제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바이오에서 ABL 바이오가 있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1000억대의 이제 이 투자 유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4조짜리, 3조짜리, 4조짜리 연타로 대규모 기술 이전 나오고,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졸지에 대박나는 이런 그림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멘텀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 전환사채를 발행이 나오건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의 경우는 전환사채의 발행이 나오건 청구가 나오건 그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 발행 가지고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전환사채 발행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런 D&D 파마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혹은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요, 전환사채 발행한다 그래봐야 그걸로 주가 내리는 경우 없어요. 그런 거. 전환사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입니다. 이 개잡주들이요. 이런 거. 아까 분석이 나갔던 그 아센디오라든가, 혹은 지금 오늘 유상증자하게 딱 그래가지고서는 또 주가 조금 올라가는 데다 두고, 이제 제 새로 나온 드라마 김부장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요 틈에 사람들 관심 좀 몰려든 틈에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빨대 꽂아겠다고 빨대 제대로 꽂아버린 판타지오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나 이게 맨날 이거 가지고 이거 CB 유상증자 3자 배정 가지고 작전질해야 되는 얘네들의 경우에나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D&D 파마텍 혹은 올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정도 바이오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이 정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나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호재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게 되면 이거 자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다라는 호재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또 하나를 얘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에 행사된 거니까, 작년에 행사되니까 이 단가가 이게 지금 이 D&D 파마텍이 지금 86,600원인데 86,600원인데 전환가액이 21,000원이야. 작년에 한 거라서 그렇죠.
작년에. 그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 본다면 아마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가서 보면 그럴 겁니다. 이제 옛날 그 전환돼서 나오게 되면 그 가격 차익 장난 아닐 거예요. 여기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도 있죠. 이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이제 이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사이에 좋은 내용 들어가서 주가 많이 올라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볼 때 지금 물량들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요 상장되고 있는 이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경우 뭐 CB 전환에 약세 뭐 이따위 소리들 하고 있었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전환되는 이 전환 청구권 행사는 이미 6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그 우려는 이미 이게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앞 저가에서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환 청구된 게 여기 지금 추가 상장되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전환 청구권 행사될 때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 행사한 이게 추가 상장 이게 상장된다 이제 물량으로 등록이 된다 팔 수 있는 물량으로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전환권 행사되는 요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게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 상장이 아니라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2만 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이제 공시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자, 이게 언제 발행됐던 1회차 전환사채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이제 상장 예정일도 이렇게 나와 있고 물량 나오고 있고요. 이 뒤에 가면 이제 잔량이 나와요. 이제 남은 물량. 남은 물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21만 주. 그러면 결국에 요 물량만 해결하게 되면 되게 되면 이제 남은 건 20만 주 이제 별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종목에서 진행되는 모멘텀 자체가 이거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죠. D&D 파마텍의 경우는 바이오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 저 아래 지금은 2200 요게 이제 전환사채 2회차잖아요. 그럼 요 2회차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제 보호예수가 걸리니까 다음 1년까지는 이제 매자님 물량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언제나 잣대를 어느 쪽으로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다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하락하는 저 공매도 패대기 쪽으로 쓸 수가 있고요. 140만 주가 나오면 안 그래도 바이오 이제 빌빌거리고 있는데 140만 주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고 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려 매대 패대기 재료가 되고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140만 주가 나오면 오버행 우려가 없어졌죠. 없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이제 남은 거 20만 주밖에 없어요. 물량이 없어. 이거 매자님 물량으로 나올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회차 이거는 나오려 그러면 아직 8개월이나 더 있어야 되고요. 이 밑에 있던 저가 물량 이 정도로 전환 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되면 이게 또 전환 사채 청구가 됐다라고 해도 이제 전환 청구권이 행사된다고 해서 행사돼서 등록됐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다 매도로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팔 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우선 전환 청구를 해 놓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 들어갔을 때. 근데 이렇게 전환 청구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환 청구를 이런 때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들어 가지고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쭉 올랐다가 내려가길래 그래서 전환 청구를 했어. 전환 청구를 해 가지고 전환권을 청구권을 행사를 해 가지고 이제 물량이 등록이 되는데 그때 가지고 주가가 이러고 올라 들어가고 있다. 안 팔죠? 미쳤어? 왜 팔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행사가 됐다 그리고 추가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그 물량이 바로 물량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때 시세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액의 편차가 높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요게 물량으로 소화될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크죠. 근데 이러고 난다면 이제 등록이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오버행 우려 해소라는 측면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주식이 원래 그래요. 순식간에 호재로 바뀌어버렸죠? 예? 나올 거 다 나왔잖아. 예? 오버행 물량 해소예요. 이제 오버행 우려 해소야. 다 나왔잖아요. 이제 행사됐고요.
추가 상장 공시 떴고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오보행 우려 해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예창소 맘대로. 주식은 원래 예창소 맘대로야. 내가 사면 기대, 니들이 사면 우려, 내가 하면 로맨스, 니들 하면 불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물량 부담 우려. 그러니까 대규모 시비 발행하면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결국엔 늘어나잖아요. 물량으로 계산을 하면 주주가치 시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려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게 저런 종목에다 2천억씩 지르고 들어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2천억씩 지르냐 이거야. 그리고 2천억이 들어온다 자금이 풍부해지죠? 그럼 더 많이 해볼 수 있죠. 회사 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걸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장에다 포인트 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도 올라가는 재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실제로 왔다 갔다 무수하게 많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대로 그렇게 보지를 마시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우리 기업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요 종목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1에 2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종목들 같은 경우 보게 된다 그러면 옛날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저 먼 옛날서부터 있었던 저 옛날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이제 전환사채 이런 게 뭐 12회, 17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좀 옛날 거 뭐 있나? 여기 있죠? 아난티 7회죠? 한우렌 제주 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 13회가 나오고 있고요. 시우메디칼 11회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옛날 거 보면 이렇게 식으로 10몇 회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프로진 같은 경우 지금 9회차 벌써 이게 9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앞쪽에도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9회차 지금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 앞쪽에 물량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야. 물량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비추르시스 같은 종목도 지금 이렇게 있고요. 엠젠 솔루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물량 중에서 어떤 뭐는 지금 사라졌고 뭐는 아직 많이 청구권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사라졌을 수도 있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사업 분기 보고서에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17회차 잔량 이렇게 현재가로 지금 그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요걸 이제 요게 이제 추정으로 물량으로 등록을 시킨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거 분기보고서 다 알려졌습니다. 지금 안 알려줘요. 왜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분기보고서에 열으면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막 19회씩 되면 그 앞쪽에 18개나 있잖아요. 그럼 18개 중에서 얘네가 지금 만기전 취득으로 없애버린 옵션 행사 가지고 없애버린 회차도 있을 거고 또는 물량으로 등록돼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물량 등록돼 가지고 다 팔려 나간 놈도 있을 테고 아직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놈들도 있을 테고 종류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주냐 그러면 이 메자닌이 얘들 주요한 돈 버는 수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IPO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메자닌이잖아요. 신규 상장주 다 메자닌 먹이 아닙니까? 신규 상장주 지금 나오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 뭐 이런 같은 경우 전부 다 이건 사전에 들어갔던 놈들 이런 거 보호예수 걸려 있는데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데 물량이 왜 이렇게 튀어나오냐고. 보호예수 걸려 있는데 물량이 왜 이렇게 튀어나와. 이거 사전에 메자닌으로 들어갔던 애들 물량 아닙니까?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슬쩍 제도 바꿔가지고 안 알려주는 걸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잡주로 회차 같은 경우에도 이 회차도 이제 실제로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회차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회차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렇게 팔던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오버액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회차가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종목의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나온다 그래봐야 다소하고 다 넘어 들어가 버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D&D 파마텍
그리고 전환사채하고 연결시켜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해서 들어오시면, 자, 여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10년 이상의 경력자라 그러면 이거 뻔히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제 다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위치 다 잡아 가지고 설명드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물량이라든가 저런 것만 이제 관심 두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오늘 이제 D&D 파트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면 이제 꽝 돼버리는 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